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사람인 아돌프 히틀러의 짜릿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를 사랑하든 증오하든 그의 이야기는 꿈, 실패, 야망, 그리고 권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진 한 소년에서 세상을 영원히 바꾼 인물이 되기까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헤드폰을 끼고 편하게 앉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끝까지 빠져들게 될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모든 것은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브라우나우 아민에서 1889년 4월 2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로이스와 클라라 히틀러 사이에서 한 아기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그들은 그 아이에게 아돌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소년이 자라서 세상을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돌프는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으며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리며 거대한 미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로이스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로이스는 아돌프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처럼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돌프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는 어머니 클라라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돌프를 깊이 사랑했고 그의 꿈을 응원했지만 아로이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돌프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술은 진짜 직업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돌프는 조용히 눈물을 숨긴 채 침묵하곤 했습니다.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돌프가 이제 자유로워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잃은 것은 그의 마음에 커다란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아돌프는 학교에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돌프는 똑똑하지만 게으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후 아돌프는 짐을 싸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비엔나는 예술의 도시야. 나는 여기서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큰 미술학교인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당신의 작품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돌프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도전할 거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학교는 그를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도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아돌프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작고 더러운 방에서 살았고 때로는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엽서를 그려 관광객들에게 팔며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라고 그는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돌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외롭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1914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아돌프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독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군인이 된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어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돌프는 전쟁에서 용감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전장을 가로질러 전가를 전달했고 그 용기로 2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18년에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아돌프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독일이 다시 강대국이 되기 위해 강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돌프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팠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의 종결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돌프는 이것을 자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작은 정당에 가입했습니다. 아돌프는 강력한 연설가였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와 열정, 그리고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는 그 단체의 이름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바꾸었고, 이는 나치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징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빨간 바탕에 검은색 만자무늬가 있는 깃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유명해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독일에 대한 그의 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돌프의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문제를 특정 집단의 탓으로 돌렸고 독일을 독일인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었고 음식은 비쌌으며 많은 가정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러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점차 아돌프라는 이름은 대중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돌프는 자신의 정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감정이 격한 큰 목소리의 연설을 했습니다. 독일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꿈을 믿었습니다. 1923년에 아돌프는 무력을 통해 독일 정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맥주홀 폭동이라고 불리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돌프는 체포되어 9달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돌프는 나의 투쟁이라는 뜻의 마인 캄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사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강대국이 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이 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인기를 얻었고 많은 독일인들이 그의 생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아돌프는 더욱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나치당은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1933년경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돌프는 일자리, 강한 군대,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지만 그가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된 아돌프는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도로, 공장, 학교를 건설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며 독일은 다시 강한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는 영웅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아돌프의 위험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 라디오, 학교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만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와 뜻이 다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아돌프는 SS라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 히틀러 유겐트라는 소년 단체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훈련을 받고 나치의 사상을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만자문양의 깃발이 보였고 그것은 아돌프의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돌프의 연설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독일이 최고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하며 하일 히틀러! 라고 소리쳤습니다. 1939년에 아돌프는 가장 대담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폴란드를 침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행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돌프의 꿈은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돌프의 군대가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는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아돌프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4년경 독일은 전쟁에서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의 적들인 미국, 소련, 영국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독일 도시들에는 폭탄이 쏟아졌고 한때 아돌프를 영웅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는 편집증에 시달렸고 누구도 믿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 벙커에 숨어 지냈습니다. 1944년경 아돌프 히틀러의 세계 지배 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막을 수 없을 것 같던 그의 군대는 이제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였던 소련은 동쪽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과 영국 군인들이 서쪽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도시들은 밤낮으로 폭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집을 잃었고 사람들은 점점 아돌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따랐던 걸까? 라고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돌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벙커에 앉아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고 그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돌프조차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45년 초 아돌프는 베를린 지하 깊숙한 벙커에 머물렀습니다. 그 벙커는 춥고 어두웠지만 폭탄으로부터는 안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돌프는 남은 시간을 계획을 세우며 보냈습니다. 거의 희망이 없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 중에는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도 있었습니다. 에바는 수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돌프는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했지만 에바는 그의 가장 어두운 날들에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벙커 밖에서는 총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소련군이 베를린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그의 참모들은 속삭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아돌프에게 항복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을 구하십시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돌프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항복은 약함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독일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945년 4월경 베를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사방에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으며 사람들은 목숨을 건 채 도망쳤습니다.
1945년 4월 29일 아돌프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벙커 안에서 에바 브라운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에바, 넌 언제나 내 곁에 있었어 라고 아돌프는 말했습니다. 에바는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후 아돌프와 에바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과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아돌프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을 벙커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서 잡히지 않을 것이다. 아돌프는 적들에게 붙잡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와 에바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돌프의 나이는 56살이었습니다. 소련 병사들이 벙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돌프와 에바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 유럽에서의 전쟁은 곧 끝났습니다. 독일은 1945년 5월 8일에 항복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남겨진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독일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아돌프의 꿈은 결국 파괴와 슬픔만을 남겼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아돌프의 죽음 이후 세계는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일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기억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은 증오, 통제되지 않은 야망, 그리고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기시키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돌프의 선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든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항상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민과 연대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오와 분열은 사람들을 갈라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인생은 분노와 비난을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친절과 이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증오보다 사랑을, 교만보다 겸손을, 분열보다 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교훈들이 우리의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영원히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꿈과 권력, 그리고 비극으로 이어진 실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에 권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